정부가 고사 위기에 놓인 필수 의료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을 통해서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8번째 민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주제였는데요. 네.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고충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필수 의료 현장의 상황이 예상보다 좀 더 심각해 보이는데 네. 먼저 필수 의료가 이렇게 붕괴되게 된 이유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국민들과 또 필수 의료진들의 말씀들을 들었고 특히 충북대학교 교수님, 심장내과 하시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에서 좀 국민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었고요. 그 위기 원인은 굉장히 구조적이고 또 복합적입니다. 조금 이제 개념화해서 설명드리면 네. 우리가 보통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필수 의료인데요. 거기는 이제 난이도가 높고 일이 좀 어렵습니다. 대기도 많이 해야 되고 당직도 서야 되고요. 근데 보상은 상대적으로 적고 반면에 이제 비급여를 많이 하는 개원이나 미용 성형 시장은 훨씬 이제 워라밸도 잘 되면서 보상도 좋은 이런 어떤 정의롭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면서 또 단기적인 정책도 같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필수 의료 패키지를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핵심 과제 중에서요, 의료 인력의 운영과 관리를 혁신하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네. 좀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될까요? 예, 이 부분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수련 환경을 좀 개선하겠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3가지 내용입니다. 의대 정원은 이제 오늘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아직 논의가 남아 있고 네. 저희들 최대한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년간 지금 3,058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예.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 의료 수요와 공급을 감안을 해서 의료 현장에서 그 의료진의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충분히 좀 그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환경은 지금도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예. 그 임상 경험이 좀 많이 쌓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 체계도 개편을 해서 임상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공의들이 연속 근무 36시간 좀 이상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부터는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서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병원에 보다 많은 전문의들이 고용이 되어서 좀 개별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앞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의료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의사의 증원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다. 그렇다면 그 적당한 수치는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도 의사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각종 연구에 따르면 2035년에 가면 한 10,000명 정도 부족하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기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부족한 거는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2035년에 가면은 약 15,000명 정도가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원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2035년이라고 하는 기준 시점과 그때의 부족 인력 15,000명 이것이 판단의 준거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의료계 협의해서 현장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미용 관련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특정 인기과에 대한 쏠림 현상은 참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인데요. 네. 반대로 또 필수 인력에 대한 보상이 좀 충분치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해결책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크게 보면 필수 의료 부분하고 비급여 또는 미용 성형 시장이 지금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좀 맞추고자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이쪽의 필수 의료는 저희가 금액으로는 약 이제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를 해서 수가를 개선을 해가지고 네. 보상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핵인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대기나 난이도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보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비급여 쪽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보건의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보건당국이 잘 관리가 안 돼 있으니 우선 이 부분을 관리 체계를 좀 만들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시술 자격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연장선상이 될 텐데요. 지방의 의료 공백 문제는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좀 많은 분들께서 그 심각성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진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떤 기사에서는 보니까 뭐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문에 지방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등 어떤 대도심으로 원정 치료를 가야 되는 그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고 싶어야 되는데 예. 정부가 생각하는 타겟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역에서 결국은 내가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의료진들이 갖춰져 있고 예.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먼저는 이제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보면 각종 국립대병원이 이제 최상급병원 역할을 하면서 네네.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데 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연구와 임상이 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관을 집중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아나 분만 등 특정 분야는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병원 형태로 흐트러뜨리면은 기관마다 한두 명의 의료진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 진료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좀 거점화해가지고 특화병원으로 양성하는 이런 체계.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는 기관 가산 수가 체계도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수가라고 그래가지고 지역에다 좀 더 우대하는 그런 수가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형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지역의사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법의 의무로 이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것들은 뭐 장학금이나 수련 비용 또 거주 지원 등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을 풀 패키지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희망하는 의사와 계약의 형태로 이렇게 지역에 정주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앞에 있던 그렇게 병원 기관마다 이렇게 지원한 것들을 서로 네트워크로 강하게 연결을 해서 서로 협력하고 분업할 수 있는 전달 체계,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추가로 또 의료 사고나 소송에 대한 부담도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패키지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10억을 줘도 안 남는다.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문제입니다. 현재의 그 형사 체계로는 환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의료진도 만족하지 못하는 네. 이제 끝없는 서로의 투쟁의 장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의료인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펀드를 만들고요. 그 펀드에 기반을 해서 환자들에게는 적정하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조정 중재를 참여해야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 중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소송과 같은 서로 분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는 지금보다 훨씬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도 이 필수 의료 패키지를 준비하시면서 의료 현장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었겠고 고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하실 텐데 네. 앞으로 이제 논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고 또 끝으로 이제 의료 개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실 텐데 네. 끝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뭐 그간의 의대 정원뿐만이 아니고 이 필수 의료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총 136회의 소통을 실시를 네. 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의협하고 하고 있는 의료현안 협의체가 벌써 27번을 했고요. 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산하 전문위원회도 있고 요 위원회를 한 29번 돌렸고요. 그다음에 병원계,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교육계 이렇게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하고 총 33번 이렇게 모임들을 가졌고 네. 지역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장차관이 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한 것도 한 10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의료 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그다음에 PA 협의체, 의료법 체계 연구회 뭐 이런 각종 협의체들을 돌리면서 이것도 36번에서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번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제목을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고 네네. 했는데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고통이 따릅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안에 대청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청소를 하려면 힘도 들고 먼지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정리하고 나면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가 너무 돼서 좋죠. 예. 네,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사회적 합의와 또 논의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고요. 저희가 담대한 개혁이다 이렇게 또 명칭을 했는데 네, 네. 어쨌든 이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좀 절대적 지지가 저희는 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계의 또 절대적인 협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어떤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개혁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